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도 제가 5.18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올리고자 잠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주 이제 짧은 영상일 텐데요. 어, 이게 보면은 제가 5.18을 한번 좀 이렇게 5.18 전체를 들여다본다는 건 사실 누구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정책적으로도 뭐 역사적으로도 누구도 지금 속 시원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5.18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하고 또 아직도 일각에서는 뭐 5.18 폭동이다. 이거에 대한 그 정확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저도 5.18 저도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마는 1980년에 그렇다고 그 시대를 제가 살았다고 해서 제가 5.18에 대한 정확한 그 진실과 내막을 안단 말입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설사 그 세대를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지금 2030 세대들한테 말씀드리자면은 당신들이 지금 2030 세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뭐 체육 모든 걸 다 아십니까? 그게 아니듯이 1980년을 겪은 세대도 1980년을 정확히 안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 그 종합된 의견으로서 하나를 의견을 이제 구성하자는 건데 그런데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냐 5.18 폭동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왈가왈부하고 있죠. 진영별로. 그러나 이제 한번 좀 지적하고 싶은 걸 한번 지적해보고 하고 싶은 말은 한번 해보는 거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 이번에 있었던 그 5.18 기념식 때 그 물 세례 문제 왜 황교안 대표에게 물을 뿌려대는지 거기다가 심하게 또 이제 우리가 영상에서 봤지만 의자까지 집어 던졌잖아요. 여러분들 그 의자를 집어 던진 사람을 경찰이 왜 수사를 안 하나요? 그 의자를 집어 던진 사람이 황교안 대표에게 의자를 집어 던질 수 있는 권리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의자를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만약에 경찰관이 봤다면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그건 경찰관이 방조하는 거죠. 그러면 경찰관이 그걸 보고서 하는 입장은 뭐야? 바로 그 사람을 잡아야죠. 체포해야죠. 그리고서 수사를 해야죠. 당신 왜 이 사람한테 의자를 집어던졌느냐. 심하게 말하면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살인미수행이란 말이죠. 이걸 그 수많은 경찰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경찰들이 있었는데 수사조차도 안 해요. 그 의자를 집어던진 사람을 체포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진짜 공권력이 뭐며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의자 지나가는데 의자가 날라왔다면 아마 여러분들 난리 났을 거예요. 저놈 잡아서 처벌해 달라고.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께서는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광주에 가서 아니 황교안 대표가 무슨 광주 사태를 일으킨 뭐 주동자요 뭐 범인이란 말입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자를 집어던지면 안 되죠. 왜? 처벌은 법에서 판사가 하는 거지. 그렇게 민중당, 뭐 이렇게 민주노총 얘네들이 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셨죠, 대통령 마누라 정숙이요. 이번에 그 악수 안 하고 지나친 거 바로 이해찬, 황교안, 손학규 이렇게 있었는데 이해찬과 악수하고 손학규 악수하면서 바로 가운데 있는 황교안을 건너뛰는 모습 이거는 거의 추태 수준이죠. 뭐 탁현민인가 하는 그 미친 새끼는 뭐 시간이 쫓겨서 뭘 시간이 쫓깁니까? 사람이 악수하는데
30분 뭐 1시간 걸립니까? 1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은 그 조선 TV조선에서 보내준 영상을 보면 황교안 대표가 이해찬이하고 악수를 하니까 당연히 다음엔 자기랑 할 줄 알고 손을 내밀다가 정수기가 건너뛰어서 손학규로 넘어가니까 그 뻘쭘해서 손 빼는 모습, 그리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뭐 원숭이도 아니고 이렇게 얼굴을 긁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대통령 마누라예요, 이게? 이게 대통령 마누라가 이게 이런 자질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옛날 총재 시절 제1야당의 총재나 지금 대표 시절 제1당의 제1야당의 대표를 악수를 하지 않고 건너간 대통령 마누라는 이 정수기 인연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정말 예절도 없고 자질도 없는 년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또 뭐야? 청와대에서는 속도에 맞춰 가느라고 그랬다. 아니, 자한당 어느 국회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김정수희가 뭐 100m 달리기 하고 있어요? 100m 달리기 하고 가면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가는 상황이었냐고요. 1초도 안 걸리는 악수를 속도에 맞춰가느라고 못했다. 참 제주 좋네요. 예? 이해찬에서 탁 손학규로 넘어가면서 가운데 있는 황교안 대표를 건너뛰는 제주. 이것도 제주라면 제주지요. 아니 무슨 이 순간에 뭐 김정숙이가 100m 달리기 하듯이 여기를 지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속도는 무슨 얼어 죽을 속도입니까? 그 행사장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떨어졌으면 얼마나 떨어졌다고. 그리고 뭐 한 5초 6초 김정숙이가 문빨 옆에 늦게 도착한다고 뭐 큰일 난단 말입니까? 이건 핑계지요. 그 탁현민이 미친놈, 이 주사파 새끼, 이 새끼도 그렇고 이 청와대라는 것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어떤 그러지 않습니까? 유시민의 지령대로 행동했다. 그 깐죽이 유시민. 참 요즘 여권에서 아주 대권 후보로 아주 뭐 김어준이 뭐 해가면서 뭐 언제 대권에 출마할 것을 뭐 시사하겠느냐 하는 이제 저에서, 자, 이 깐죽이 새끼가 악수하지 말라는 말을 이 정수기년이 아주 뭐 유시민이 더불어공산당과 여당에선 대단한 존재인가 봐요. 대통령 부인 정수기는 이 정수기는 물이나 정화시키죠. 이 정수기는 이거 어따, 아주 유시민 말을 대통령 마누라가 들을 정도면 참 유시민의 그 실 파워가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뭐 여러 우리 우파 유튜브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절대로 안 짚어보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저도 역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뭐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건 다 개소리라는 거 아시죠? 아무리 당신이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좌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좌빨이 보기에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하고는 그렇게 공손하게 악수하던 년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전부터 여러분들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저에게 댓글로도 답을 좀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이 5.18 이게 폭동인지 저쪽 좌파들 주장대로 민주화 운동인지, 사실 이거에 대한 규정은 우리가 다 이제 이 세상 떠난 다음에 다음 세대, 5.18과 전혀 상관없는 다음 세대에게 5.18을 단 한 살에 내가 5.18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 세대까지 다 떠난 다음 5.18과 전혀 상관없는 세대에게 이 판결은 맡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락날락 하잖아요. 또 우리가 근데 지금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념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양분 딱 좌우로 탁 양분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하나 5.18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여러분에게 제가 답변도 요구 드렸지만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사망이 161명,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 사망이 376명. 이거 이제 대한민국 검찰청 발표에 의하면 그래요.
부상자가 뭐 약 한 3,139명, 행방불명이면 뭐 이제 사망으로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가 76명 정도.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사인으로 밝혀진 게 M16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진압부대가 들고 있었던 총이 M16이에요. 96명. 자상, 이제 스스로 뭐 자해를 하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 석유를 껴안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4명. 그리고 타박상이 18명. 뭐 차량사 뭐 차 타고 가다 떨어졌는지 뛰어내렸는지 뭐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이 12명. 이것도 꽤 돼요. 이거 30에 30. 근데 여기 한 26명이라는 의문의 사망자가 있어요. 켈빈 소총으로다가 맞아 죽은 사람이 26명이에요. 그럼 이걸 다 합치면은 M16으로도 96명이지만 뭐 타박상이니 뭐 차량사니 이게 뭐 한 30명에 뭐 56명 뭐 이렇게 켈빈으로 뭐 한 6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다른 이유로 죽었단 말이죠. 그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켈빈 소총이에요. 아니 진압부대가 들고 있던 총은 M16이었는데 26명이나 되는 숫자가 어떻게 켈빈에 맞아 죽는단 말입니까? 이거는 그 당시 5.18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들었던 총이 이제 불법으로 무기고를 털어서요. 그게 켈빈이에요. 그럼 답은 나오잖아요. 저희들끼리 쏴 죽인 거예요. 저희들끼리 쏴 죽이거나 어떤 분은 이렇게 분석하시더라고요. 저희들끼리 맨 놈을 쏴 죽여서 이제 그 혼란 속에서 누가 누구한테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군중들에게 적개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동자들이 아마 켈빈을 이용해서 그 시위대를 쏴 죽인 거 아닌가 하는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의심이긴 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켈빈에 맞아 죽은 사람이 26명씩이나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만원 박사 말대로 북한의 특수군이 뭐 600명씩 왔다 이런 말은 좀 차지하더라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고정 간첩들이 이 좋은 기회를, 그들한테 있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기에 투입돼서 적개심도 고취시키고 또 이 모든 걸 다 그 진압군의 악랄한 횡포로 이렇게 덮어 씌우기 위한, 그래서 켈빈을 갖고 있던 그들 중에 만약에 그 빨갱이 간첩이 있었다면 그들이 한 26명을 쏴 죽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 이게 순수 민주화 운동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순수 민주화 운동이면 한두 명이면 모를까 사고사로 26명씩이나 켈빈 총을 맞아 죽었다는 건 이건 순수한 민주화 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딘가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 제가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있다면 칼빈 소총으로 26명이 사살된 이유는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 댓글에 답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또 공부가 되겠고, 그로 인해서 또 제가 다른 또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소재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무엇인가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저렇게 민주화다, 폭도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아직도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슨 이번에도 문빨이 뭐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 뭐 어떤 개소리, 이거는 자한당을 딱 지목해서 한 소리잖아. 이건 삼척동자가 들어도 아는. 지금 자한당 정치인 중에 누가 독재자의 후예가 있단 말입니까? 이미 박정희 시대, 김영삼 시대, 뭐 김대중 시대, 그 시대 핵심들은 이미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다 다른 세대란 말입니다. 다 뻑하면 친일로 매도하고 뻑하면 독재의 후예니 어쩌니 이런, 이 대통령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죠. 이거는 화합을 위한 자리라면서요. 거기가 이게 화합입니까?
분열을 조장하는 거지요. 그 자기네가 잡아놓은 물고기인 광주 전라 지역에 갔으니 완전히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말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비열한 거죠. 비열한 남편 대통령의 그 정신 나간 정수기년. 예. 아주 뭐 이번 5.18 그 기념식도 뭐 그렇게, 예. 왜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거기 가서 물세례를 맞고 의자를 맞아야 되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광주 전라도 시민들이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은, 다시 한번 들게 하는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한번 영상을 올려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면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저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